잇몸을 여는 순간부터 뭐 나중에 꼬매야 되고 통증도 더 커지고 환자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요, 전혀. 그럼 안 보이는 걸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미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우리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어. 왜? 피도 별로 안 나고 안 아프고 빨리 끝나고 비용은 좀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. 정확하게 무절개 임플란트가 뭔가요? 무절개라고 하면 절개가 없다는 얘기고, 절개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도대체 어떻게 심어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생각해보시면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했잖아요? 그러면 이거 절개잖아요.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스 이래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리고 열고 그 안에 수술을 하고 꼬매서 닫잖아요. 근데 요새 어때요? 웬만한 수술은 복강경으로 하죠. 절개 없잖아. 구멍 내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수술하잖아요. 내과 의사들이나 뭐 외과 의사들이 로봇 수술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 입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제일 쉬운 수술은 절개를 넣고 잇몸을 다 열고 내부 뼈를 보면서, 제가 뼈 보면서 수술을 하는데 다른 데로 가겠어요? 뭐 침을 수 있지. 그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긴 해요, 쉬운 수술을 하려면. 근데 잇몸을 여는 순간부터 뭐 나중에 꼬매야 되고 통증도 더 커지고 환자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요, 전혀. 그렇기 때문에 무절개라는 건 절개를 안 넣고 조그만 구멍만 내서 심는 거거든요, 단순히 얘기하면. 근데 이게 어려워요. 왜? 안 보이니까. 그럼 안 보이는 걸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미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우리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어. CT를 찍어서 뼈를 미리 보고 가이드 핀이라는 그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심을 방향이랑 각도랑 이렇게 심으면 뼈랑 어떻게 매칭됐는지 또 확인을 하고, 그리고 또 그게 틀어져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, 이런 방법으로 가이드를 써서 수술을 하면 무절개 수술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. 의사는 더 힘들어. 왜? 미리 분석도 해야 되고요. 심을 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, 안 보이니까. 그래서 내부 뼈도 잘 유출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그 경험이 중요하고 많이 해봐야 되고. 근데 환자 입장에선 너무 좋죠. 왜? 피도 별로 안 나고 안 아프고 빨리 끝나고 비용은 좀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, 저는 그 무절개 임플란트를 전파하고자 많은 치과의사들한테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요. 당장 저번 주도 이곳에서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했었고요. 전국 송출 세미나를 했었고, 지금도 뭐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세요, 이미. 그럼 무절개 임플란트는 특히 어떤 분들한테 더 좋을까요? 무서운 분들, 무서워하시는 분들. 네,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너무 두려운 분들. 두려우면 수면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수면 없이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면 시간이 빨리 끝나고 나중에 통증이 없으니까 이분이 차후에 어떤 치과적인 수술을 할 때 겁이 이제 확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덴탈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거지. 그래서 그런 분들 추천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, 수술을 하면 피가 나죠. 근데 이 피가 안 그치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왜 그러냐면 이제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.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피가 덜 굳게 하는 약을 먹는다고요, 일부러.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이죠. 그 아스피린류의 그런 피가 굳는 거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가 잘 안 굳어요.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절개를 넣고 잇몸을 다 열고 구멍을 내고 크게 이렇게 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런 분들이 피가 많이 나니까 보통 그 약을 끊는다고요. 일주일 이상 약을 끊고 수술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, 그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약을 끊으면 좀 위험합니다 라고 주치의가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많이 끊어봐야 3일, 적으면 하루밖에 못 끊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임플란트를 못 하느냐, 그것 때문에. 그럴 수는 없잖아요. 해야 되잖아. 그럴 때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면 피가 별로 안 나요.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루 끊고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다 잘 해왔어요, 무절개 임플란트 덕분에. 그럼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일반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한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더 단축이 돼요? 이게 잇몸을 단순히 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. 근데 이게 골막이라 그래서 잇몸의 제일 하방에 뼈에 붙어있는 이 막은 골막인데, 이게 파이버들로 엄청나게 뼈에 결합이 세게 돼 있거든요. 물론 틀니를 굉장히 오래 쓰시고 잇몸이 되게 얇아져 있는 분들은 예외. 이런 분들은 그냥 벌리면 쑥 부러져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제끼기가 힘들어요. 플랩을 연다라고 표현하는데, 즉 잇몸을 여는 것 자체가 한 세월이에요. 한참 걸려요. 왜냐면 되게 꼼꼼하게 열어야 되거든요. 이거를 끊어지거나 상처가 없게 잘 열어야 돼요. 골막만 탁 분리를 해가지고. 그렇게 해야 잘 나아요. 통증도 없고. 근데 이걸 막 대충 막 이렇게 막 열면 다 찢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되게 아프다고요. 잘 낫지도 않고. 그래서 잘 열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잘 심었는데 또 꼬매야 되네요? 그러면 또 시간이 들어요. 한참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면 최소한 수술 시간은 반 이상 줄어요. 무절개 임플란트를 원장님께서 좀 그래도 안전한 편이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무절개 임플란트가
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쓰는 무절개 임플란트는 일체형이에요. 일체형 임플란트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뼈 안에 들어가는 부위와 잇몸을 통과하는 부위가 있고 그 위에 부위가 있죠. 이게 다 있어요. 얘는 임플란트 심으면 잇몸 위로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. 일체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기를 건드리거나 뭔가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. 주의는 시키지만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그 임플란트에 심어놨는데 그 위에 틀니를 만들어 드렸죠. 근데 틀니가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 쓰셨는데 틀니를 임플란트를 심어놓은 거 위에 뭐가 있으니까 씹었는데 그게 씹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지. 왜냐면 씹히는 게 생겼잖아요. 틀니를 하나도 안 쓰는데. 그러니까 그걸로 막 깍두기를 막 씹어주고 다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하나 탈이 났어요.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. 물론 그 탈이 난 것도 사실 초반에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얼른 제거하고 직경 한 사이즈 키워서 심으면 끝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이제 재수술을 하는 그런 임플란트인데 그래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